반갑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날도 덥고 주말인데도 참석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뭐 몇 분 안 되시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뭐 적극적으로 한 건 아니고 어차피 찍어서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컨퍼런스도 좀 크게로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뭐 이걸 건설사들의 전체 보내가지고 할 정도 이 사항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몇 명 안 온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이제 그 건설 올해 들어와가지고 뭐 저희들 아주 작은 회사입니다. 작은 회사인데 작은 회사지만 또 이제 네트워크 자체로는 뭐 일국 건설 회사들, 여러 건설 회사들하고 뭐 얽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 교류도 좀 하고 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해 들어와가지고 4대 그룹도 이제 모바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전에 모바일이 없었느냐? 그 없다라고 정확하게 단정할 수 있는 거죠. 4대 그룹이 저한테 연락이 오니까 이게 없다는 거죠. 몇 군데서 만들어가지고 쓰고 이런 아주 안전관리라든지 부분적으로 쓰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겠구나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건설 산업에서 건설 현장에서 이제 추구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 이게 뭐 나름대로 저희들이 정리한 건데 어떻게 보면 쟤 뭔데 CMX라고 들어도 보도 못한 회사가 막 이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필연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지금은 회사가 없어졌는데 우성건설이라고 뭐 상품 백화점 짓고 좀 하다가 이제 회사가 쓰러졌죠. 그 회사 다니다가 또 시행사에 한 2년 정도 다니다가 독립을 해서 쭉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분쟁을 전문을 했습니다. 분쟁, 건설 감정이죠. 분쟁에서도 감정은 뭐냐면 법원에서 어떤 소송, 분쟁이 일어나면 제3자의 전문가를 불러서 조사를 시킵니다. 근데 법원이 선임을 해가지고 그런데 감정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장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아파트 공동주택은 뭐 1000세대, 뭐 몇천 세대도 있거든요. 그걸 계속 수기로 하다 보니까 여러 명의 인원을 데리고 작업을 하지만 이게 방식이 수기식이니까 그걸 정리를 하고 다시 또 PC로 옮기고 그걸 다시 또 수량 산출을 하고 내역 작업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개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이제 고민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앱들이 없는가 한번 찾아보다가 이제 없으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 현장에서 기사들이나 또는 뭐 관리자들 하고 있는 업무 행태를 어떻게 혁신할 거냐 하는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외국의 사례 또 이제 뭐 좀 과거의 사례를 좀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이게 1900년도거든요. 1900년 유명한 사진들입니다. 이 두 사진이 1900년에 뉴욕 5번가 미국 뉴욕 5번가를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1913년이라는 겁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1900년도는 마차입니다. 마차. 여기 말벌이죠. 말기갑뼈 좀 보여주고 말들이 마차로서 교통수단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불과 13년 만에 헨리포드의 T80 자동차로 도로가 완전히 도로의 주역들이 다 바뀐 거죠.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마차를 만드는 회사 사장들은 더 빠른 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산업을 주도했는데 헨리포드가 나타나서 마차가 아니고 자동차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걸 이제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13년 만에 세상이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럼 여기서 기존의 마차를 만드는 사람들은 다 망했겠죠.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 떼돈을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대가 변해버린 겁니다. 제가 이 위에 사진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건설 현장에 물론 다들 열심히 현장에 정리하고 하고 계시는데 거의 뭐 99%가 클립보드에 수기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수준이겠죠. 현재가. 그러면 지금 뭐 5G 시대에 또는 뭐 스마트 시티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고 있는 이 시대 시점에서 과연 이게 올바른 건가? 하고 있는 게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과연 저 방법이 계속 이런 마차처럼 계속 더 빠른 글쓰기 하는 방식으로 갈 건가? 아니면 뭔가 도구나 이런 방법 툴이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과거의 사례로 어떻게 될 거냐를 뻔히 보이는 겁니다. 저는 미래라는 게 뭔가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빌드업이라는 뭐 저희들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 전에 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는 스마트 CM,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CM이 아주 뭐 건설 사업 관리 전체를 아주 중간에서 잘 하고 있지만 이제 좀 더 나와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까지 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서 그런 카테고리가 필요하다는 하나의 새로운 분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빌드업 설명을 드리고 뭐 이렇게 기대 효과나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실제 빌드업하고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시부터는 이제 RTM 관련 뭐 비슷한 건데 그걸 교육, 실무 교육을 할 거고요. 한번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2018년도 통계를 분석하면 현재 대한민국에 한 700만 동 정도의 건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한 20만 채 정도 짓고 있습니다. 20만 채. 규모로는 기성규모는 한 138조, 뭐 120조, 138조 대부분이 공동주택이죠. 아주 규모가 큽니다. 720만 동 정도 되는 거고 20만 채씩 계속 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이 공동주택이 굉장히 약간 기형적인 그런 구조인데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왜 저런 모바일이나 이런 게 넓게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약간만 해보시면 저는 이제 아파트에 치중된 우리나라 건설 산업 구조가 아주 핵심인 거죠. 그것 때문에 모든 게 좀 기형적으로 되는 겁니다. 건물을 집을 예쁘게 지어가지고 아주 잘 지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안 짓고 팔 수 있잖아요. 선분양으로 허공에다가 돈을 몇 억씩 쏘아주는 나라니까 패스만 치고 허가만 내면 딱 집을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어만 주면 되니까 건설을 하는 기술들이 외국은 집을 다 지어가지고 집주인이 뺑글뺑글 돌고 모든 걸 확인하고 집을 살 수 있는 거하고 패스만 두는 거 딱 팔고 그 다음에 집을 파는 이게 틀리잖아요. 거기서 저는 이 모든 게 약간 처진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이제 건설 경기는 꺾였다고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소규모 건축물은 아주 좀 많이 좀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건설산업연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고 여기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 1일부터는 이제 완전히 법제화되어 돌아가는 거죠. 뭐 안 넣으면 벌금 내야 되는 그런 벌금도 있고 여러 가지 아주 굉장히 좀 페널티가 크죠. 그다음 최저임금 1만 원대로 올라간다 그런 거고요. 이런 건설사들을 압박하는 요인들은 이제 아주 환경은 안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임금도 올려주고 뭐 여러 가지 아주 평화롭게 근무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각종 클레임이나 하자 소송도 빈번하고 아주 좀 더 강해지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선분양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이제는 준공 때 입주자 점검이 그냥 단순한 요식 행위가 아니고 입주자 점검에서 걸리면 준공을 안 내주는 뭐 재정 신청 정도의 효력까지 간다라고 법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간단한 거는 그냥 후분양으로 돌리면 간단한데 그러기에는 이제 규모가 너무 크니까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아주 복잡하고 어려워진 이 상황을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더 빠른 글쓰기와 더 빠른 마차의 개념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시대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술로서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인 거죠. 이거는 아주 규모가 큰 건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어떤 4차 산업적 혁명 신기술을 도입해서 생산성을 올리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30조가 넘는 거대 건설 산업에 아주 뭐 정부나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을 요구하고 아주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하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일반 국민들이나 이런 서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뭐 물론 아주 극소수에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부실공사라는 개념이 좀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거고 우리 그 특히 이제 재작년에 포항에 지진이 온 겁니다. 지진이 와서 기둥이 부서지고 이런 사진들 막 보셨을 겁니다. 그때는 다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더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기둥의 절반이 원래 설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철근량의 절반만 시공이 됐다는 겁니다. 부실공사라는 거죠. 그게 절반 넣어도 건물은 그대로 서 있어가지고 아무 무사 평온하게 있었는데 지진이 와서 흔들어주니까 이게 부서지면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상도동 유치원의 붕괴, 유치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인접지에서 공사를 하다가 토목 500이 무너지면서 유치원이 같이 붕괴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태인데 이 포항 지진 사건은 사실은 좀 쇼킹한 거죠. 모르고 있다가 철근이 절반밖에 안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법을 바꾼 거예요. 법을. 요런 기둥이 다세대 건물에 1층에 기둥이 있어 있고 주차장을 하고 그 다음에 계단을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를 피로티 건축이라고 합니다. 피로티 건축물을 시공 과정을 녹화를 한다. 녹화를. 동영상을 찍으라고 법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도 찍을 뿐만 아니라 그 찍은 동영상을 제출해라는 거예요. 그 정도 가면 원래 규제라는 게 선진화되면 풀어줘야 되는데 이거 오히려 더 좀 황당할 정도로 강력해지는 이유가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좀 우리가 너무 규제 개혁 차원에서 집 짓는 걸 그냥 집장사라는 흔히 그림 쓰는 표현에 대해서 너무 좀 약간 헷갈렸던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그 현장에서의 공정관리나 품질관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수기식 기록하는 방식에서 좀 약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이 많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마인드나 모든 걸 좀 혁신해야 되겠지만 좀 더 이제 초점을 좁히면 과연 수기식으로 이런 여러 가지 작성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게 마인드. 왜 이런 걸 이게 문제냐? 동영상 촬영만 법제화된 것뿐만이 아니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지를 작성하는 것도 법제화됐습니다. 그게 작년 연말에 법이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체크리스트나 관리지를 안 써도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게 2018년 11월 29일 날 건축법 시행규칙 19조 4항이 비로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관리는 아주 뭐 건설사들 위주로 해피하게 진행했는데 도저히 좀 정부에서는 관리하기 이렇게 해서는 건물이 선진화되기는 좀 어려운 차원이다. 그래서 좀 제도권으로 넣으니까 이걸 수기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 있는 거죠. 그럼 이걸 계속 수기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온 겁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수기식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전 준비도 해야 되고 이 수기식으로 작성된 정보를 다시 또 PC에 입력을 해야 되고 또 이 PC를 가지고 나중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준공을 해야 되고 이 여러 가지 단계가 펼쳐지는 거죠. 안 해도 됐을 때는 그냥 안 하고 집만 짓고 준공하면 되는데 준공할 때도 감리자가 사인만 하면 끝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약간 뭐 이게 저하고 시차가 약간 벌어져 버리면 그런 게 어디서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실제로 2010 올해부터는 작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거니 올해부터는 준공할 때 모든 서류들을 다 지불해야 돼요. 그럼 이게 계속 이런 방식들을 순차적인 업무 방식으로 순차적인 약간 공학적 표현으로 순차적으로 어떤 일을 A를 하고 그 다음에 B가 가능하고 B를 해야 C가 가능하고 C를 해야 D가 가능하고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시간이 필요하고 자원이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 투입이 돼야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좀 제도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2018년 12월 30일부터 건축법 제19조 4항에 시행규칙 19조 4항에 감리 보고서를 제출, 옛날에는 감리 중간 보고서 완료 보고서를 한다 뭐 제출해라 말도 없고 그냥 보고서에 한다면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감리가 사인만 하면 집이 준공이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신설이 2018년 11월 29일이고 30일 뒤에 시행되어가지고 12월 30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건축공사 감리 점검표 체크리스트, 감리 일지, 설계 변경 조항, 품질 시험 승가 총괄표, 인정 자재 사용 총괄표, 공사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 부분을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만 준공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류를 막 부랴부랴 만드는 이런 행위가 오고 여기에 이제 이슈가 동영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동영상이. 건축법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건축법에 해당돼서 허가된 모든 건축물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피로티 형식의 3층 이상 건축물 이거는 포함 지진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그 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 그 눈에 보면서 약간 큰 건물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20만 채 정도 지으면 한 뭐 15, 6만 채, 5, 6만 동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동네에 많은 게 다세대 주택이잖아요. 그럼 피로티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1층에 주차장을 깔아야 되니까. 거의 모든 건물이 해당됩니다. 이 건물들은 철근 배치를 완료한 경우, 뭐 구조가 틀어지는 경우, 기둥 백체도 이 부분을 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금방 말씀드린 법조항 때문에 제출도 해야 된다. 제출도. 그리고 동영상을 지금 이제 실제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그 양이라는 게 어마어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 제가 계산을 해본 거죠. 20만 동을 짓는다니까 그럼 동영상이 과연 얼마나 양이 나올까? 이렇게 쭉 뭐 계산을 해보면 그냥 조그만 현장만 하더라도 양이 뭐 이게 지금 골조 5개층에 4개를 짓고 한 현장에 500메가씩 짓는다 해도 그냥 이게 10기가 정도 그냥 나와버려요. 조그만 현장 하나에 동영상 양이 10기가 나오죠. 큰 현장은 더 많겠죠. 100기가, 200기가 가고 20만 동을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생기는 거죠.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양. 10기가 하면 영화가 뭐 500메가 한 편이고 그거마다 20편도 있고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양이 생기는데 동영상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뭐 공무원들은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동영상을 제출받는 본질적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물어보진 않는데 법을 보면 이게 법에서 동영상이나 이런 사진들을 전 국가에서 보관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목적이 이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느 순간 지진이나 어떤 대형 사고가 벌어졌을 때 건물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발생해가지고 지금 법이 만든 거니까 철근 부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수받아가지고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받으면 적어도 건물이 서 있는 동안 뭐 10년이나 20년 동안 보관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리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열어서 확인해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양이 제가 20년을 계산해보면 대충 계산해봐도 18만 테라바이트 이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1테라바이트가 1000기가거든요. 1000기가가 1000편이라고 보시면 18만에 다시 1000을 곱한 영화 편수를 저장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8, 9G 시대를 대비해서 만들었는지 못했는데 이게 전단하고 좀 법이 먼저 앞선 거죠.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이 약간 지금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문제들을 예상을 해서 했겠죠.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를 한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건설도 스마트 건설 가야 된다. 그래서 뭐 단지 2D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BIM도 도입되고 현장에 뭐 IoT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도 돼야 된다. 근데 이 동영상 관리나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데 하여튼 스마트 시대로 가야 된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가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지금. 동영상 이야기로 다시 와가지고 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동영상을 제출하는 방법이 USB나 DVD나 CD나 비디오 테이프로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4차 산업 시대에 5G 시대인데 지금 USB를 생각해 보시오. 1기가, 2기가를 내 현장에만 10기가 나오면 10기가짜리 USB도 자 보통 8기가 뭐 이런 건데 뭐 16기가짜리 USB 사가지고 내가 일단 전화기로 찍든지 뭐 카메라 찍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어떻게 현장에서 찍었겠죠. 그거를 저장하려면 조그만 거면 그냥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으면 되는데 저장하려면 PC에 또 연결해가지고 다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저장해가지고 다시 감리자한테 주고 시공자가 감리자한테 주면 감리자가 그걸 가지고 또 자기 거 복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또 구청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 1년에 한 건 정도면 할 수 있는데 20만 건에 일어나는 액티비티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은 제가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데 법에 그렇게 해놨어.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스마트한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도록 뭐 그래서 스마트 건설이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이걸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법이다 그러고. 저는 뭐 국토부도 스마트 건설을 말하는데 정부도 스마트 건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기식 기록 PC 방식을 지금 현행의 방식으로는 이 바뀐 법규에서 요구하는 그 업무 방식을 해결하지 못한다. 동시공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스마트 기술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한번 사진을 찍고 하면 이 정보가 그대로 끝까지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토부 세워두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 시대에서는 이걸 가지고 내가 다운받아가 복사하고 또 이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그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기에 클라우드나 빅데이터나 모바일 기술이 들어가는 거고 뭐 요즘 AI 나중에 이런 것도 붙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그래서 뭐 제 나름대로 스마트 CM이라고 카테고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1985년에 PC라는 게 처음 나온 거예요. PC 대학 전 세계에. 그리고 95년도 90년대에 인터넷이 나온 거죠. 2000년도에 2005년 이때 이제 스마트폰 시대 모바일로 넘어온 거죠. 그것도 이제 이미 뭐 스마트폰이 완전히 상용화된 거 아닙니까? 이제 생활 들어온 거고 지금은 IoT 웨어러블에 많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1985년도의 건설 현장의 업무 방식이나 이걸 빼고 생각하면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생각해 보시면 물론 뭐 일부러 태블릿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런 시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으니까 따라가줘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해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미국의 카페테라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앱에 대한 랭킹을 내주는 겁니다. 20개 사이트에서 쭉 뭐 해가지고 제가 10개만 들고 왔는데 11개인데 그리고 사용자도 나와요. 사용자가 1000만 명이 넘어요. 아니 요 사이트하고 요리 딱 가지고 이 태블릿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고 플랭글리드 필드가 유명한 글로벌 앱들이 있는 거죠. 1000만 명이 넘고 비용도 이렇게 차가지고 누가 제일 세다고 랭킹도 내준다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컨스트럭션 테크 맵입니다. CB 인사이트라는 사이트에서 제공을 해주는 어떤 테크놀로지나 리포트를 내주는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 보면 건설의 혁신 기술들을 테크놀로지 마케팅 맵을 그린다. 어떤 업체들이 있다. 이 분야에 어떤 업체들이 지금 선도하고 있다는 걸 해주는 겁니다. 맨 위에 콜라보레이션 소프트웨어, 협업하는 소프트웨어 분야를 딱 정해놓은 거죠. 여기에 프로코어, 플랭그리드 뭐 이렇게 쫙 있는 겁니다. 방금 좀 전에 이 사이트에 있는 이런 앱들이 여기 콜라보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협업을 하는 앱으로서 쫙 분야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코어가 2002년이고 플랜그리드가 2011년, 지금 2019년이니까 미국도 10년, 20년 안짝이 시작했고 이 스마트폰 시대와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아무래도 그런 나라가 크고 이러니까 그 시대에 출발하면서 바로 이제 발전을 한 거고 우리나라는 얘들이 이미 10년 이상 돼가지고 아예 이런 분야별로 딱 정리를 해놨는 상황에도 우리나라는 거의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좀 말씀드리는데 왜 늦었느냐는 제가 느껴보신 분들이 있어요. 말씀드리면 제 나름대로 추정해 보면 아파트, 선무장 정도의 아파트 짓는 그 위주의 건설 경기니까 사실은 이런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집은 이미 다 팔았고 돈은 계속 들어오는데 뭘 이렇게 열심히 해. 그냥 빨리만 지어주고 날짜만 맞춰주면 돼. 그게 매몰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달이 늦어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이제 빌드업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빌드업 도대체 뭐냐? 기본적으로 지금 외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추구하는데 우리나라 여러 가지 바뀐 법적 환경이나 또 요구하는 서류들을 저는 현장에서 서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서서 내가 서고 태블릿이든지 스마트폰이든지 이걸 들고 해야 되는 시대가 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클라우드로 돼요. 클라우드로. 그러니까 클라우드 시스템이고요. 사스형이라고 그러고 이제 뭐 서비스 그립션이라고 그러죠. 뭐 내가 그냥 사용료를 내고 다 쓰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라인업이 있습니다. 라인업이 이게 외국 앱들은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감리, 뭐 시공자, 설계자 이렇게 쓰는데 우리나라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면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감리자용 앱이 있습니다. 아키엠이라고 저희들이 이거부터 먼저 만든 거죠. 이게 법이 가장 먼저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체크리스트를 쓰기 시작해야 되니까 이건 이제 한 3년째 됩니다. 그 다음에 빌드업이 지금 올 1월달에 저희들이 론칭해가지고 지금 몇 명 쓰고 있습니다. 빌드업이 이제 시공자가 써요. 시공자. 그 다음 콘업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그냥 사진 동영상만 찍을 수 있는 사진 앱도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라인업을 구축하고 가을에는 이제 건축에서 토목 전기 쪽으로 좀 더 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여러 가지 현장이나 뭐 타겟이 다 구분이 됩니다. 자기 맞는 옵션에 따라 쓸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감리자는 아케엠이고 시공자용이고 모바일이 기본으로 쓰는 거고 PC에서도 클라우드니까 동시에 리얼타임으로 프리액세스 해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도 아주 쉽게 등록이 되고요. 도면 파일도 CAD나 PDF도 그대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고 동영상도 찍을 수 있고 사진 대지를 만들고 감리 입지, 뭐 시공자는 공사 입지 그리고 투입에 대한 노무, 자재, 장비 이런 부분들을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별 체크리스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아주 쉽게 체크리스트 작성하고 이제 그걸 건축 요청할 수 있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거죠. 서명도 할 수 있고 쭉 이렇게 건축에서 흘러가는 업무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공자가 자기 내부적으로 ERP 자원 관리하는 부분들은 자재, 장비, 노무, 요즘도 관리하는 건데 뭐 그 내부 다른 기타 서류 만드는 제 지원을 지금 그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감리자와 시공자가 주고받으면서 공사를 협업하면서 진행하는 그 위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자, 시공자가 앱을 아키엠을 쓰고 빌드업을 쓰면서 주고받으면서 업무 지시도 내리고 보고도 받고 검토 요청이나 통보도 하고 사진, 동영상이 내는 부분도 공유를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는 만약에 5분 정도 찍어서 한 1기가 정도 된다. 그걸 어떻게 주고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한 방에 그냥 주고받을 수 있게 하자. 뭐 비슷한 건데 시공 동영상도 한쪽에서 줄 수 있는데 시공자가 감리자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주고 검수 요청서나 통보서는 주고받고 되는 거고 수신지 서류나 이런 부분들도 그냥 한쪽에 주는 거예요. 감리자는 주로 이제 보고를 받고 근데 업무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사용법은 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요즘 맥도날드 가면 다 무인 키오스크로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이 주문받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그냥 화면에 대고 푹푹푹 눌러서 결제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주 쉽습니다. 그냥
요 날짜를 선택하고 공간을 선택하고 공정을 선택하고 그 사진을 찍고 뭐 체크리스트 만들고 조명에서 보고 보내고 주고 하고 좀 더 이제 UI를 설명을 드리면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고요. 동영상도 당연히 찍을 수 있고 사진에다가 보드를 이렇게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드도 만들 수 있고 또 여기 표현하는데 마크업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동그라미, 화살표, 네모 이런 걸 표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감격을 받는 냉방병입니다. 에어컨 너무 세게 틀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면을 불러와가지고 시공 위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시공 위치.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여러 장 찍는데 이 사진 위치가 그 도면이 어디 부위다라는 걸 말을 할 수 있는 약간 좀 객관적인 거죠. 객관적으로 나중에 어떤 입증 단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도면에 사진 위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사진 대신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사진 위치, 요 위치 표시를 하고 여기 요 사진이다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야기할 때 서로 아주 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사일지든지 감리일지든지 쓸 수 있는데 현장에서 워딩을 하는 게 힘들잖아요. 눈도 잘 안 보이고 그 해당되는 공종의 주요 상륙부들을 미리 띄워줍니다. 그냥 클릭만 되는 겁니다.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탁탁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쓰면 이제 작업일지나 이런 부분들이 작성이 됩니다. 체크리스트도 현재는 건축공사 감리 세부 기준에 정한 표준 체크리스트가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토목도 붙이고 전기도 붙이고 통신도 붙이고 이제 몇 개 붙여 나가고 있습니다. 작성을 하고 서명을 하는 또 서명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조회해서 볼 수 있고 리포트입니다. 리포트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이제 이 빌드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어떤 리포트를 작성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팩트를 조회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로 보고 내가 제대로 작성한 건지 안 했는지 보고 이걸 보고 여기서 바로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보낼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을 보내고 조회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공사일지 리스트도 있고요. 노무인력 투입 현황이나 자재별 투입 현황 또 장비별 투입 현황을 별도로 소팅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공사일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현재 쓰고 있는 공사일지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약간 희한합니다. 저는 희한하다고 생각하죠. 아무리 작은 현장에서 공사일지를 쓰는 현장이 보통 한 장일 건데 또 아무리 큰 현장도 한 장이거든요. 몇만 평 되는 건물인데 공사일보가 한 장이라니까 한 장. 그 날짜 두 장도 아니고 한 장에 다 써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내용이 아주 그게 조그만 현장에 현장 기사도 한 명, 근데 큰 현장 현장 기사가 30명, 40명이 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공사일보로 쓰는 사람은 보통 한 명이 한 명. 모르지 공구별로 여러 명 쓸 수는 있을겠죠. 그래도 한 장씩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사후에 발생했을 때, 뭐 돌감리 문제라든지 어떤 공중에 누가 공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밝혀내려고 그럼 그 당시의 기록을 찾으면 아무리 폐마에 쓰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거의 공사 일부밖에 없거든요. 그날의 기록은 찾아 들어가면 한 장밖에 없어. 입증이 안 돼.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분쟁을 적분으로 하고 건설 감정을 적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돌감리나 이런 여러 가지 소송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슈들을 건설사가 나중에 입증하려고 그러면 그 마지막 순간에 가면 공사일부인데 한 장 딱 들고 있다니까. 몇만 평, 뭐 10만 평짜리도 한 장. 그 기가 찬 거죠. 그 쓰는 사람이 여러 명의 공사가 되면 한 명이 쓴다는 저는 이제 그 시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각자가 자기 일부를 다 쓰고 그게 자동으로 취합이 돼가지고 나타나줘야 되는 거죠. 좀 길어도 아니 9만 평, 10만 평짜리 몇천 원짜리 현장은 공사일보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고 사실적으로 그래 나중에 어떤 문제점을 찾아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가 날짜별로만 이게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건물의 공간별로도 기록을 추적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A동 1층인데 이 1층에 철근 콘크리트를 언제 쳤고 조적을 언제 들어가고 미장을 언제 들어가고 이렇게도 찾아 나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 공간을 축으로 만들어주면 만약에 그런 리포트를 만들자 그러면 딱 개별로 기사가 담당 기사가 엑셀로 다시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게 DB화 돼 있으면 그냥 그대로 소팅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보는 거죠. 그 훨씬 더 좀 퍼포먼스가 강력해질 수 있는 동일한 일을 하면서 일 자체는 줄고 이런 부분이 이제 기대 효과라고 말씀드리는데 실제로는 저는 업무 프로세스나 시간이나 인원이나 원가는 50에 30이 아니고 이게 훨씬 더 줄어든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미 아키엠이라는 감리 앱을 한 3년째 지금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생산성의 문제가 지금은 이제 쓰시는 분들이 아키엠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하고 그냥 아직도 손으로 써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손으로 써가지고 작성하는 그 시간을 들이느니 그냥 아키엠 1년에 얼마 주고 그냥 간단하게 써버리면 훨씬 빨리 끝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마차냐 자동차가 바뀐 거죠. 마차가 빠르냐 자동차가 빠르냐 이미 뭐 답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까지 가는 거잖아요. 훨씬 더 안전하고 고품질의 건축을 할 수 있게 될 거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외국의 여러 가지 이런 뭐 솔루션들 좋은 솔루션들을 써야 되겠죠. 또 그런 또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뭐 요즘 이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고 뭐 신규적인 이런 서비스나 새로운 카테고리 생기면 뭐 거기에 대한 도움이 한 여러 가지 분야들 발전할 수 있을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축적이 되면 뭐 공사 관련 다른 데이터들 축적이 되면 여러 가지 검증 정보에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부분들을 찾아낼 수도 있는 거고요. 아주 효율적인 공정기관도 찾아낼 수 있는 거고 효율적인 자재도 찾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우리 회사 내부의 어떤 자료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전체 건설 산업 전반에서 일어나는 트렌드나 이런 것도 저는 아주 세부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빅데이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각 공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아주 효율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이건 저희들이 이제 개발 중인데 당장 며칠 전이죠. 2, 3일, 3일도 안 된 것 같은데 아주 불행한 사고가 강남 한복판에 벌어진 거 아니에요. 철가다가 잔재물이 쏟아지면서 예비 신부가 죽어버린 거죠. 차에 타고 있다 깔려 죽었지 않습니까? 뭐 황당한 사고죠. 감리자가 제대로 감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수사를 해야만 하죠. 수사를 해야만. 모르잖아요. 지자체에서. 이 사람이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시공자가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걸 하고 있다면 저는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현장의 여러 가지 현황을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작성하고 제대로 어떤 프로세스를 돌리고 있는지를 다 클라우드나 이런 데이터 공유 개념으로 저는 충분히 파악할 수. 왜냐면 그런 불행한 사고 뭐 감리자가 제대로 감리를 했느냐 오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경찰이 수사해서 분석해서 뭐 어디까지를 조사할 범위를 정하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아주 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서로 공유되고 한다면 훨씬 더 조심해서 공사를 보고 나중에 걸리더라도 책임 범위를 확실히 찾아낼 수 있고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각 현장을 이렇게 모니터링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걸 이거는 건설사가 좀 큰 건설회사들이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도 자기 현장이 궁금한 거죠. 근데 CCTV를 대놓고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근데 CCTV 정보는 사실은 멀리서 보는 그냥 현황에 대한 정보잖아요. 현황에. 이 사람이 감리 일지를 쓰고 공사 일지를 쓰고 뭐 어떻게 차이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거는 PMI에서도 다 현황에 대한 그 정보지 구체적인 검증 정보를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 PC단에 있든지 그냥 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아주 쉽게 조회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그걸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개발해달라고 저희들이 그런데 개별적으로 커스터마이즈 해주고 있습니다. 아키엠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키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법적인 규제가 작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운이 좋게 그 시점에 맞춰서 아키엠을 출시를 해서 전국의 건축사들이 이미 뭐 유료로 사용하는 3,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회원은 9,000명이고 현장이 개설되어 있는 게 11,000개 현장입니다. 이 올라와 있는 사실수가 하루에 1,000장에서 2,000장 정도 계속 언급되면서 지금 38만 장이 넘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제가
좋은 앱을 만들어서 한다 그래서 안 썼을 건데 법에서 사용성의 성능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 좀 좋은 편인데 도대체 쟤들은 뭐냐, 뭔데 뭐 떠들었냐. 제가 제 속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는 우성건설이 다녔습니다. 우성은 지금은 없어졌는데 우성건설이 다른 기술자죠. 건축사고 건축기술사입니다. 기술사고 그래서 건축사 사무소를 쭉 운영을 했습니다. 회사가 망하고 독립을 해서 그러다가 그때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모바일 쪽에서 현장을 조사하는 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면서 이제 아예 그냥 개발하다 보니까 이건 뭐 우리나라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아예 올인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무소도 없애버리고 모바일 건설 IT 회사로 완전 업종 전환을 한 거죠. 지금 이런 감정 앱, 공사 감리 앱, 공사 앱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2013년에 저희들이 바로체크라고 건설 감정에서 감정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현장 조사 앱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저희들 지금도 쓰고 있는데 현장에서 서서 어떤 물량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량도 계산해요. 보수 부위라는 걸 다 산정해서 계산할 수 있고 수량 산출수가 다 만들어주는 앱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잘 만들었는데 전국에 감정인이 한 1000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망했구나 생각했는데 마침 법이 2015년도에 건축법이 이제 좀 강화되면서 감리가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를 붙여가지고 감리앱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체크가 여기에 체크리스트를 넣어가지고 감리앱으로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검찰구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MOU를 맺어서 검찰구청부터 쓰는 게 전국적으로 쫙 보급이 된 거고요. 이제 작년에 빌드업을 개발해가지고 올해부터 빌드업 공사 관리앱으로 출시하고 그러니까 좀 역사가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스마트 건설을 로드맵을 발표를 국토부는 2018년도 했는데 저희들은 사실 2013년부터 시작한 거죠. 굉장히 좀 빠른 겁니다. 이렇게까지 좀 오래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서 덕분에 신문도 좀 크게 나오고 제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자를 제가 건축이잖아요. 건축은 뭐 전산 개발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매주를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개발자를 직접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아예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개발자 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 기술하고 그 IT하고 하이브리드가 됩니다. R&D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R&D. 올해는 빌드업을 좀 더 고도화하는 R&D를 저희들이 2억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또 펀치리스트 아시잖아요. 펀치. 현장에서 이제 준공할 때 펀치를 만들잖아요. 펀치도 지금 1차로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1차 R&D 기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되면 펀치 부분은 한 내년쯤 되면 펀치리스트라 용어를 잘 아시잖아요. 아주 지금도 좀 돼 있는데 아주 효율적인 펀치를 저희들이 내보내겠습니다. 이건 보도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설명드리고 예, 지금 요 정도 설명을 드리고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실제 앱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해를 좀 하고. 제 전화기하고 연결해 화면을 이게 빌드고요. 이게 콜업이고 이게 바로 체크고 이게 감정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몇 명 연락 와가지고 감정 쪽에 쓰시는 분들 쓰고 있고 RPM이 여기 감리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체크를 만들어가지고 감리앱으로 발전시키고 감리앱에서 다시 이제 감리자는 어느 정도 되니까 시공대용으로 만들고 콜업은 뭐냐면 시공자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하고 동영상을 좀 쉽게 정리하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빌드업을 한번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이 PC 버전도 있고 모바일 버전도 있는데. PC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까는 게 아니고 그냥 웹에서 접속하면 바로 딱 들어갑니다. 똑같은 게 되는 겁니다. 그것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AAA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만들어 본 겁니다. 만들고 이 노란색으로 된 거는 감리 앱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면 이제 프로젝트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7월 5일날 작업한 거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 예를 들어 7월 3일날 어떤 작업을 했냐 그러면 들어가서 보는 거죠. 이렇게 사진 정보들하고 그 다음에 시공 위치가 있냐 하면 볼 수 있고 표시를 안 된다고요. 아, 시공 위치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기록 내용들이 이렇게 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7월 6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다른 데는 아까 우리가 부스에서 계속 뭘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정보들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지상 5층을 한번 보겠습니다. 5층. 근데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면 공간을 선택하는 겁니다. 프로젝트 들어가지고 날짜를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오늘 날짜에서 현장에 딱 서면 1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5층에 지금부터 작업을 하고 있다가 5층. 골조 공사를 할 수도 있고 공종을 선택을 하는 거죠. 하는 공사들을 이게 안전 민원 이런 거 다 저희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도 기초공사에 철거공사에 철거하는 체크리스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5층이니까 골조라고 있습니다. 골조. 요게 마지막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죠. 툭툭툭 치면 딱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하는 겁니다. 사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앉아 계시는 모습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사진이 탁 뜨는 거죠. 지금 앉아 계시고 그대로 탁 뜨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또 불러도 올 수 있습니다.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보드도 만들 수 있어요. 사진을 클릭을 하고 그러면 공종을 거푸집을 할 수도 있고 또 철거 콘크리트로 공종을 선택을 하고 내용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게 철거 콘크리트니까 뭐 스라브다 보다 스라브에 이 부어는 좀 미리 등록을 할 수 있고 등록 쉽습니다. S1 보다 그러면 보드를 이게 철거 사진을 생각하시면 보드를 딱 부어를 탁 넣어서 이 S1에 150mm 철거 간격 얼마짜리 사진을 찍고 있는데 보드 탁 만들어요. 이걸 하려면 클릭으로 탁 돼버리잖아요. 미리 좀 세팅만 좀 해놓으면 아주 쉽게 보드를 만들 수 있어요. 마크업도 할 수 있습니다. 마크업도. 아주 중요한 부분은 포인트를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보내주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핵심이다, 핵심 인사다 그러면 자 화살표를 지적해가지고 더 강조하고 싶다. 이 사진을 이팍 찍어가지고 이 부분 바로 지금 시공에 급히 보내야 돼. 누구한테. 그 사진을 딱 선택을 하고 하다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저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제 카톡이 이 지금 카톡이 바로 딱 오는 거죠. 다시 동영상도 동영상 촬영이 있습니다. 영상 한 5초만 계속 이게 너무 많이 찍으면 올리는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보이시죠? 3, 4, 5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안드로이드에서는 와이파이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이폰은 지금 바로 올라가고 그래서 내가 와이파이 가서 하겠다 그러면 와이파이 가서 선택을 하면
와이파이 선택하면 동기화시키고 하이브지 되면 이제 팍 올라가겠죠. 이 지금 약간 여기하고 여기 밀러링 연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까도 테스트 해보니까 속도가 조금 났습니다. 5초만 찍었는데 그러니까 5초만 해도 한 3, 40메가 잡아먹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법에서 요구하는 동영상이 몇 분인 줄 아십니까? 3분에서 5분 딱 들었어요. 3분 찍으면 1기가 그냥 가버려요. 1기가가 있는 건 좋아요. 찍었어. 이걸 어떻게 전달할 거냐 이거죠. 불가능하진 않지만 이걸 PC에 다운받아가지고 PC에서 USB 담아가지고 감리자한테 줘야 되잖아요. 또 감리자가 그걸 하면 자기가 복사하고 또 해가지고 구청에 갖다 줘요. 중공할 때 USB, DVD, VHS 테이프 그 법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광범위한 가능해야 되니까 그렇게 쓰러운 거죠. 그냥 약간 황당한 거죠. 근데 그게 한두 개면 결혼 끝나면 되는데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일어나는 행위를 보면 20만 동을 짓고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거 하나 업로드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5초 찍은 거. 조금 기다리십시오. 김대리 이 앞에를 불을 좀 끄라. 조명을. 좀 그래. 95%. 아까부터 좀 껐어요. 눈망병이 걸려. 여름 뭐 되면 저는 눈망병이 죽겠어. 올라갔어. 올라가는 거죠. 여기 촬영자가 누구냐고 딱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화면을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아키엠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키엠으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앱입니다. 다른 앱인데 보고 이 AA 프로젝트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하면 이게 노란색으로 변하는 거죠. 가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오늘 날짜에 아까 우리 5층이잖아요. 이 정보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볼쪽 이게 정보를 입력하면 이파 색깔이 변하거든요. 볼쪽에서 가보면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다시 앱을 바꿔보겠습니다. 빌드업을. 빌드업에서 내가 감리자한테 정보를 줘야 돼요. 근데 모든 걸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완벽하게 시공자도 시공자 나름대로 관리해야 될 정보가 있으니까 근데 줘야 될 정보가 있어요. 검증 정보. 그러니까 이 사진하고 이 사진을 줘야 되겠다. 여기에 슬라이드 선택을 할 수 있게 놓은 겁니다. 슬라이드 바를 탁 움직이면 쏜. 동영상도 움직이면 쏜 겁니다. 다시 아키엠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사 5층에 금방 색깔이 없었는데 회색으로 딱 변하죠. 사진 한 장, 동영상이 와 있는 겁니다. 요 사진과 요 사진이 와 있는 거죠. 네. 감리자 앱으로 쏴주는 거죠. 감리자는 딱 보고 사진이 왔네. 이게 회색이잖아요. 밑에는 흰색인데 회색은 내가 찍은 게 아니고 받은 거다 이거죠. 보겠습니다. 한번. 방금 찍은 동영상을 감리자 앱에서 볼 수 있는 자기가 찍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협업이 된다는 거죠. 협업이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사진이나 이런 걸 찍어서 공유를 한 거고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면을 불러와가지고 도면에 방금 찍은 사진 위치를 표시하는 거죠. 도면. 방금 볼 쪽은 가운데도 보면 되겠죠. 볼 쪽으로 가면 위치를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도면을 가지고 완벽하게 도면을 몇백 장을 넣어가지고 도면 디테일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공하는 위치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 위치의 사진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지부터 일지. 일지를 써보는 거죠.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지를 어떻게 쓸 거냐. 동바리 지지보가. 동바리 지지보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잠원동에 내가 동바리가 뭐 무너져가지고 사람 죽었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스트럭 간격이라는 것도 이 클릭을 하면 주요 상용부들을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클릭하면 이제 피복 두께도 내가 보겠다. 이 글이 써지는 거죠. 뒷면.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앞부분은 어떤 아이템에 관한 이야기고 이걸 내가 현장 기술라서 보니까 야구하더라 또는 뭐 검사를 했다 이렇게 클릭만 하면 다 글이 써지는 거예요. 그 다음 특기사항 좀 더 내려가면 안전모 착용 지시 협력을 팀들한테 안전모 쓰라고 그러고 착용 지시도 내리고 했다. 이 글을 쓰는 거 현장에서 워딩을 해서 쓰는 거는 어려우니까 물론 워딩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더 가피하고 싶은 부분은 뭐 쓸 수도 있죠.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클릭을 터치를 해서 다 쓸 수 있도록 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도 이거 체크 치면 표준 체크리스트가 다 뜨는 겁니다. 여기에 체크할 항목들을 이제 체크를 하고 완료가 되면 서명을 그럼 방금 체크한 부분을 보여주고 하단에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검색용 축소를 보내겠냐 그러면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 검증용수가 딱 되는 거죠. 이걸 그대로 전송을 하는 거예요. 감리자. 그걸 감리자 앱에 가면 체크리스트가 와 있는 거죠. 검증용수가 와 있는 거죠. 7월 6일 지상 5천 철근 콘크리트 검증용수가 딱 하는 거예요. 이게 푸시로도 알려주고 딱 하면 그럼 뭐 보고 가서 현장 해야 되겠네요. 하면 그래가지고 다시 자기도 체크하고 딱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충분히 가능한 거고 저렇게 가야만 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다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건데 들어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하는 근데 이걸 이렇게 만드는 게 어려운 거지 만들어 보는 거는 가기 쉬운 거죠. 네. 여기에 이제 자원이나 이런 걸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한 부분을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조회를 다른 내용도 있을 건데 방금 우리가 사진 2장 찍고 동영상 찍은 부분을 한번 보시면 공사일보에서 우리가 요 5층 골조공사 동바리 지지 보강 확인 요 앞쪽에 요 보면 요게 지금 아이디 내가 시공사람 아이디로 적었기 때문에 앞에 적은 거거든요. 만약 이게 A, B, C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는 이기상, 여기는 김정혜, 요거는 강대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대리가 요거 했고 요거 했고 이렇게 추정해 나가면 일지가 아주 좋겠죠. 그 양이 많으면 또 계속 넘어가는 거죠. 굉장히 큰 공사는 일지가 많아야 될 거고 사람별로 될 수도 있고 공구별로 될 수도 많아야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체크리스트. 골조공사 체크리스트 만든 거잖아요. 이 방금 만든 체크리스트죠. 그다음에 체크리스트 사진대지 이거 앞쪽 이거는 아까 만들었던 거고요.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체크리스트 요거죠. 사진대지. 요 세 개 아닙니까? 이걸 그대로 사진대지로 딱 만들어주는 거죠. 이 양이 좀 많아도 9점짜리인데 이걸 본사에 보고해야 되겠다. 또는 누가 줘야 되겠다. 또 카카오톡 또 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유 데이터를 바로 그 자리에서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록한 내용이 다 검사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가 요거는 모바일에서 보여드린 거고요. PC에서 이걸 조회를 해보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약간 오버될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PC에서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느냐. PC에서는 별도 앱을 깔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를 깔 필요가 없고 인터넷을 현장에서 또 작업을 하고 사무실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되도록이면 해야 돼요. 이 아케엠 카페에 가면 아케엠 로그인하고 빌드 로그인하고 코너 로그인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대로 빌드 로그인 하시면 아까 본 프로젝트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좀 전에 했던 거로 찾아가 보면 지사가 맞죠. 우리가 사진을 2장 찍었고 보이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또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진을 좀 더 보완해야 된다. 이 사진을 얘는 더 넣어야 된다. 넣으면 드래그 드롭으로 던져놓는 이 양이 크니까 좀 시간. 시간 그렇게 보시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이걸 조회하면 아까 미리 보기 하는 화면이 이건 이제 크게 뜨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아래 한글로도 다운이 돼요. 아래 한글로도 다운 받을 수 있고 엑셀로도 돼요. 또 방금 작업한 내용을 그대로 한글로 다운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한글.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해야만 가능하던 업무 방식을 동시공학적으로 내가 스마트폰으로 한번 입력하고 정리하면 끝이 나버리는 거죠. 다음에 다운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업무 효율이 뭐 생각한 거 이상으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돼요.
방향을 작은 거라 보면 이거는 동영상만 보시면 바로 그냥 보는 거죠. 본사에서 있다고 바로 보는 거예요. 유튜브처럼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사무실 PC로 옮기는 과정의 시간이 얼마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가는 거죠. 드래곤 들어. 이 9메가 10메가 되면 지금 공유 와이파이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저희들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 하여튼 이 기능이 한 10% 정도를 설명을 드린 거 훨씬 더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많은 기능이 있는데 그 이제 현장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써야 될 부분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은 뭐 이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린 차원이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다는 요 정도 차원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바쁘신 불구하고 또 이렇게 휴일인데도 이렇게 방문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뭐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인사를 드리고 또 질문이나 이런 데 있으시면 또 질문 받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시죠. 예. 그러면 지금 사장님께서 지금 시연을 했는데 예. 그 앱을 그러면 그걸 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걸로 저희가 이제 유상으로 구매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유상으로 구매. 예. 서브스크립션이죠. 거의 1년 동안 사용하는 건데. 그다음에 제가 아까 PC에서 시연하신 거 보고서는 카페에 가입 보면 이렇게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럼 아니에요? 카페 가입 안 해도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가 이런 겁니다. 다운로드는 플레이스토어나 이런 데서 그냥 그대로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네. 그럼 한 달은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한 달. 무료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카페에서는 가입 안 하더라도 그냥 그걸 눌러가지고 로그인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꼭 그러면 가입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디로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스마트폰 여기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얼마 연으로 계약을 하시나요? 이게 연간 개념인데요. 빌드업은 5명이 아무래도 건설회사들이 써야 되니까 5명이 기본으로 보고 5명이 쓰는 걸로 해서 저희 1년에 120만 원입니다. 한 달에 2만 원인 거죠. 개인당. 여기 이제 사람을 추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동영상을 1테라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용량은 아마 충분하실 거고 1년 동안 쓰는데 프로젝트 수는 대신에 5명이 100개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프로젝트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하는 건데 건설회사 중심으로 여러 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으니까 5명이 기본이고 사람을 더 붙여 나갈 수 있고 아키엠은 1년에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그걸 한 사람이 30만 원인데 100개고 20개인데 3명까지 쓸 수 있고 3명이 이제 지문이나 이런 걸 붙여 쓸 수 있고 그 용도가 틀려요. 아키엠은 감리자용이고 시공장이고 시공장은 아무래도 좀 조금 더 쓰고 이런 거죠. 클라우드에 서버에 파일들을 보관 기간이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서브스크립트 해가 이게 다운로드 되고 다 되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안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안 하고 갱신을 안 하고 놔두시면 3개월 지나면 저희들이 삭제를 합니다. 3개월까지는 다시 구매를 하면 또 볼 수 있고 지난 자료들을 그 자체를 개인 PC에다 나중에 안 하고 그만하면 다운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이게 다운로드가 돼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은 그러니까 새부터하고 바로 연결이 안 되거든요. 결국 북토분이 핵망하고 연결하는 문제는 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핵망에서 열어줘야 되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뭐 그리 보낼 수 있게끔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근데 북토부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오픈해가지고 받아들이려고 지금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맞는 것 같고 그러면 또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다 다운로드하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클라우드에 있는 걸 자기 PC로 다. 그럼요. 예. 그 지금 빌드업이나 아키엠을 프로젝트 지우고 살리고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 건설회사들도 데이터를 관리할 거예요. 우리가 싹 받아내고 저기 다 지우라든지 괜히 외부에 나오는 건 나중에 어느 정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 그럴 수 있잖아요. 양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통째로 DB 하드를 꾸가 줄 이거 그냥
하드 드라이브 넣어가 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직은 양이 미미하니까 별로 그 부분 고민을 안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시스템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 없도록. 플랜트 쪽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플랜트는 사람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건축, 토목 이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위주로 저희들이 지금. 수요는 그쪽이 많죠. 네. 혹시 시공 쪽이십니까? 네. 네. 하세요. 아이고, 이해는 다 했습니다. 예? 이해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 4대 그룹에서 하여튼 뭐 4대 그룹, 5대 그룹 하는 회사들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자기들 회사에 맞게끔 해달라는 데도 있고 뭐 우리 사용하는데 제가 전화 오는 출시에랑 또 대화를 해보면 이제 2019년 말부터 이제 19년 들어서서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모바일로 가는 게 추세예요, 추세.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 이제 제가 이 인터넷 연결됐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이게 뭐가 돼야 되겠네요. 예?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걸 하려면 아케인하고 빌드업을 같이 있어야 되는 한 프로젝트에 같이 공유를 해야 되니까. 이게 보시면 SK건설에서 나기사라고 파일이 난 거죠. 나기사라는 게 며칠 전에 작년 연말에 난 건데 예. 나기사가 해가지고 실시간 시공관리 모바일 하겠다. 2018년 11월인 거죠. 이것도 하나, 제다. 2018년으로 하나건설도 뭐 모바일 현장 건축하겠다 이런 거죠. 이런 게 하니까 야, 하나도 안 우리 뭐야 우리도 하고 대우건설 뭐 이런 거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추세가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트렌드가 확 바뀐 거죠 지금. 근데 이런 앱들 보면 우리하고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훨씬 수준이 높은 거죠. 저희들은 이미 3년 전부터 검증하고 이런 걸 쫙 해왔으니까. 저기는 SK나 저 하나나 거기는 다른 자기네들이 개발한 자기만 하는 거죠. 자기가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거지. 내부적으로. 만약 하나씩 개발한 거를 누가 다른 쓸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체적으로 쓰는 건데 그래서 협업이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협업이라는 개념이. 감리자하고 협업을 하려면 이 정보를 감리자 줘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안 되는 거고 저희들은 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클라우드라는 데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서로 가지고 공유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저희들 방식이 맞다고요. 왜냐하면 감리자는 계속 바뀌는 거고 시공자도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서로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만날 때만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어플을 갖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그걸 받고 이것도 그러니까 2018년, 19년 이 수준에서 나온 거죠. 지금 저희들 이미 개발 자체가 저희들이 201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는 대한민국 넘버원이다. 나름대로 뭐 실제적으로 넘버원인 거죠. 이게 뭐 그래서 아까처럼 그런 PPT나 이런 설명도 이렇게 쫙 드리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미리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생각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은 정책적으로 돼야 되겠지만 입찰 당시에 내역서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감리자하고 시공자하고 좀 소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내역서에 어떤 아까 말한 PMIS라든지 예. 어떤 이 검측 웹 설치라든지 어떤 비용이 설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줘야만이 예. 그러다 보니까 저쪽 정책 그쪽에 그걸 많이 하셔야겠죠. 로비 활동을 해가지고 예. 그쪽으로 해야지. 이건 뭐 왜 그러냐면 건설은 건설 자기네 거 있고 또 감리는 걸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게 자기네 자신의 돈 들여가. 감리도 해야죠. 감리가 좀 말씀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야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시공자가 맨처음했으면 좀 이렇게 발전을 안 했을 건데 감리자가 어쩔 수 없이 법적 서류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이게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니 현재 지금 감리자는 수긍을 한 걸 전부 다 스캔을 다 뜨잖아요.
스캔을 다 떠가지고 스캔으로 제출하거든요. 그게 힘드니까 이걸 쓰기 시작한다니까요. 전 지금 감리를 좀 하고 아, 있거든요. 건축이십니까? 토목이십니까? 전 기계예요. 기계. 네. 네. 저희들 기계 버전도 가을에 내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손으로 쓰시고 스캔하고 인기에 필요가 없으시고 한 번에 싹 끝나는 거죠. 네. 저희는 이제 건축안에 기계 전기를 조금 넣어놨는데 그런 이제 건축물이 부속된 거고 아이들 통신, 소방, 이 전기, 토목을 별도로 떼내가지고 따로 테마를 잡아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만 보강해주면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전기도면 넣고 전기 시공하고 그러면 자기 작업 일부 쓰고 자기 공정 관리하고 이게 다 되는 거죠. 되게 쉽구나. 그다음 다음 시간은 아키앱에 대한 거. 다음은 뭐냐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몇번 오시죠? 아니 다른 겁니다. 아키앱 실제로 쓰는 부분들 때문에 아키앱 실무를 한 저희들이 매달 교육을 하거든요. 건축사에 관해서 교육을 하는데 올해는 지금 7월달에 저희 여기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아까는 제가 PPT를 쭉 설명을 드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아키앱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 되시면 들어보십시오. 내가 매뉴얼대로 딱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용을 같이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하나 해가지고. 그럼 감리가 사용할 때 시공자들은 같은 프로그램을 같이 사용해야 되겠네요. 아니 시공자는 빌드업을 써요. 빌더요. 감리는 아키앱을 써요. 근데 뭐 감리 같은 경우 소규모 현장일 경우에 예. 뭐 소장님 뭐 혼자나 뭐 2명 정도만 있고 감리자 이렇게 있으면 네. 굳이 뭐 이렇게 확대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면 다 같이 이렇게 쓰고 뭐 그런 건 아닌가요? 아니 그 상관이 없는 게 그냥 아키앱과 감리앱에서 한 프로젝트를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자가 만약에 뭐 A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연결을 하면 감리자는 그 프로젝트가 같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